차별금지법 반대. 여러분, 손솔, 진보당의 손솔, 그리고 조국혁신당 정춘생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광고지에 나온 것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라는 미명 아래 양의 탈을 쓴 늑대, 역대, 채약, 손솔,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 손솔 진보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인가요? 남녀 구분을 파괴하는 수많은 성을 제3의 성, 젠더, 이 성을 말하는데요. 이 타고난 성별을 우리가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하는 각종 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법적 처벌을 받고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요. 반복적으로 부과를 가능하게 하고요. 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도 하고요. 2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등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젠더 독재법을 말해요. 여성, 남성, 그 외 수많은 제3의 성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인간의 성별을 여성과 남성, 그 외에도 분류할 수 없는 수많은 성으로 구분하고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거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설문조사의 반대가요. 60.2%, 찬성이 22%, 모른다가 17.8%로 나왔습니다. 또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타고난 성별과 다르게 남성에서 여성으로 또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법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반대가요. 74.4%고요. 찬성이 17.5%고요. 잘 모르겠다가 8.1%입니다. 또 타고난 성과 다른 자신의 주장하는 성, 법적 인정에 대해서 또 질문을 했어요. 타고난 성별인 여성과 남성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주장하는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 자, 65.8%가 반대한다. 찬성은 24.2%. 잘 모른다가 10.0%. 자, 다시 네 번째 질문. 동성결혼 합법화. 이것도 법적으로 하는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은 남녀 간의 결혼만을 인정하고 동성 간의 결혼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의 답은
반대가 69%고요. 찬성이 25.9%고요. 잘 모르겠다가 5.1%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질문이에요. 동성애나 성전환 그리고 남성, 여성 이외에도 개인이 임의로 선택한 분류할 수 없는 수많은 성을 동의하지 않거나 비판 혹은 반대할 경우 차별로 간주하여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 소송이 가능하며 불이익 조치에 대해 2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가 59.4%가 반대하고요. 찬성이 23.3%고요. 잘 모른다가 3%입니다. 자, 차별금지법 외국에 먼저 발의된 나라의 피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영국은행 수수자 직원의 양면사원증.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로 날마다 성이 바뀌는 직원들을 위해 성별을 날마다 바꿔 사용할 수 있도록 양면 사원증을 제공하는 영국 웨스트민스터 은행 사진입니다. MBN 뉴스 2024년 7월 5일 날짜. 두 번째, 성 전환하기 전에 딸 사진을 들고 있는 아버지. 캐나다에서 한 아버지가 14세 딸에게 성전환 수술을 쉽게 하는 호르몬 억제제 투여를 반대하다가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 3월 19일. 세 번째, 462였던 193cm 남자 수영선수 여자 선언 후 여성 경기를 출전하여 연속 1위, 탈의실에서 동료 여성 선수들에게 남성 성기 노출하여 논란을 일으켰고 남성 성기 달고 여자 수영에서 1등한 기록 다 지워달라. 여성 선수들 소송에서 이겼어요. 중앙일보 2022년 3월 26일. 자, 네 번째 사례. 동성 결혼 꽃 장식 거부해서 고소당한 꽃가게 주인.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빼앗을 권리가 없다. 미주 한국일보 2021년 11월 19일. 자, 다섯 번째 사례. 아우디와 성관계하다. 아우디 차 성관계하다가 걸린 남자. 이 괴기스러운 장면을 벌인 남성은 자동차 등 기계의 성적 흥분을 느껴서 음란 행위를 벌이는 메카노필리아 증후군 환자로서 추정된다. 2024년 3월 29일 날짜. 여섯 번째, 아들에게 넌 여자 아니야 하면 잘못
잘못된다고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인권을 위해서 부모 동의 없이 성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는 법안인데요. 아들에게 "넌 여자아냐?" 하면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2023년 11월 9일. 또 영국 학교 성중립 화장실에 성폭행 발생했는데요. 10대 남학생이 성중립 화장실을 드나들며 여자 동급생들을 상대로 총 4건의 성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 가운데 3건이 화장실 안에서 발생했다. 2023년 6월 30일. 자, 또 이런 사례 보겠습니다. 해군 출신 남성이 여자라고 성 전환하여서 여성 격투기 출전을 했어요. 상대방 여성 선수의 두개골이 파손되고 날짜가 2019년 2월 14일. 또 2024년 파리 올림픽에 생물학적 남성 2명이 여자 복싱 경기에 출전해서 모두 금메달을 차지했어요. 서울신문 2024년 8월 4일. 또 보겠습니다. 성전환 수술하지 않고 여자가 된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여성 수감자 4명을 성폭행했다. 영국에서 BBC 2018년 10월 10일.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교도소에서 여성 수감자 2명 임신시킴. 미국에서. 이렇게 차별금지법은 제정되면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이 꼭 읽어야 할 동성애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동성애에 대한 비밀. 잘 들어보세요. 동성애자의 양심 고백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동성애 주제가 논란이 되는 이 시점에 저는 동성애 체험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고학년 때부터 동성애를 느꼈고 대학에 들어와 종로 이태원에서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가입하였습니다. 29살의 동성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결심하였고 6년이 지나서는 여성과 교제 수준에 이를 정도로 동성애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종로와 이태원 어디에 게이바가 있는지 족족 집어낼 수 있을 정도로 그쪽 실상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식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성. 처음 인터넷을 통해 동성애자 세계에 나갔을 때 만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뚱뚱한 남자만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형은 뚱뚱한 남자만 만나고 그런 남자가 아니면 아무 감정을 못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로의 게이바에는 실제 뚱뚱한 사람을 좋아하는 동성애자만 출입하는 게이바가 있고 그러한 취향의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게까지 특정한 체형을 숭배하듯 좋아하는 사람들은 본 적이 없었는데 좀 이상했지만 큰 신경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동성애자들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생각하고 말하는 소위 식성이라는 것입니다. 식성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속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성애자들은 식성에 대해 상대방을 구하는데 뚱뚱한 체형, 평범 체형, 근육질 체형, 뚱뚱하지만 근육질이 얼굴과 몸에 털이 많은 베어 스타일, 중년남 등 동성애자들은 각자의 고정 직업 식성에 대해 교제 상대를 찾습니다. 이상형에 대한 추구일 뿐 사귀다가 마음에 들면 그중 내 스타일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의 식성은 절대적입니다. 실제 뚱뚱한 사람을 좋아하는 동성애자도 배가 많이 나온 스타일, 단순 비만 체형, 혹은 몸에 털이 많고 근육질의 베어 스타일 등 추구하는 종류가 세분화되며 이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체형, 외모 외에도 절대 눈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평범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동성애자들은 절대 뚱뚱한 사람의 눈길을 주지 않으며 그들이 가는 게이바에도 출입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또 키가 작고 아이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동성애자는 그런 사람만 찾으며 중년층의 아저씨를 좋아하는 동성애자는 꼰대와 중년 동성애자들이 가는 게이바를 주로 찾아다닙니다. 이들에게는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젊은 사람은 연애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워낙 식성이 고정적이다 보니 게이바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첫 번째 질문이 항상 식성이 어떻게 되세요? 입니다. 서로 식성이 맞아야 사귈 수 있으니까요. 이성애자들은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태자를 맞아도 여러 방법을 동원하며 물밑 작전을 벌여 마음을 얻기도 하지만 동성애자들 사이에선 식성이 안 된다고 하면 곧바로 포기합니다. 구애를 하는 자신 스스로도 식성이 안 맞는 사람이 자신에게 구애를 했을 때 마음을 절대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외모로 인한 성욕이 식성의 모티브입니다. 사람의 내면이나 그 밖에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것들, 교감 등 다 소용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식성을 보면 그의 신체를 탐하고자 하는 욕구가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식성이 통하면 거의 대부분 만나서 첫날 성관계를 가집니다. 식성 발견, 성욕 증대, 성관계, 애정관계 형성, 이것이 이들이 사랑 방식입니다. 두 번째, 태자와 맞자, 탑과 바텀. 때자, 탑. 때자는 학문 성교에서 남성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이고 반대로 맞자, 바텀은 여성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일반 남성과 다름없는 남성성을 보여야 탑으로 인정하지 여성성이 다분하면 바텀들은 콧방귀 끼며 그런 갖는 것은 상상만 해도 불쾌하다고 합니다. 또한 바텀들도 자존심 때문에 바텀이라고 말하기보다 대부분 all,
탑과 바텀 둘 다 가능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의 평소 행동을 살펴보면 올 바텀, 완전한 바텀인지 아닌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텀의 성 역할이 편하고 쾌감이 크므로 탑보다 바텀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평대박마라는 말이 있는데 평소에 때짜인 척하다가 박을 타는 성관계에 속어 순간에는 맞자 바텀으로 돌변하는 사람의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바텀끼리는 이 연인 관계를 거의 맺지 않을 뿐더러 지속하기 더 힘듭니다. 동성애자들은 종종 종로에서 번개 모임을 갖는데 공지를 본 동성애자들이 참여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인원이 모여서 인근 호프집에 자리를 잡으면 종로 피막골 근처에는 대규모의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호프집이 많습니다. 시작하는 첫 순서는 항상 자신의 식성과 성 역할을 밝히는 것인데 참여자들은 그 순간 가장 적합한 상대를 구하기 위해서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이렇듯 식성과 더불어 탑과 바텀은 동성애자를 묶는 강한 굴레입니다. 서로 식성이 통해야 성관계를 나누고 애정을 형성할 수 있겠지만 성 역할도 맞아야 합니다. 세 번째, 저의 환경, 동성애, 식성 원인. 저는 어렸을 때 누나들 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누나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여장놀이를 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백지 상태의 유년기의 여자 역할놀이를 했던 저는 제대로 된 남성성이 자라지 못하고 대신 여성성이 그 자리에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식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식성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의 성기와 그의 육체를 갈구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랑의 감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부러 의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성적으로 중독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벗어나기 위한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연히 동성간 성행위를 통해 동성애를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동성애자 A는 동네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는 동안 옆에 누운 남자가 성기를 만지는데 거부하려다 음욕을 풀자는 생각으로 그냥 누웠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그것이 자꾸 생각나서 다시 그 사우나를 찾았는데 다시 그 남자를 만나 수면실에서 엄밀히 몸을 허락하였습니다. 자신을 만진 남자는 중년 아저씨였는데 이 일로 A는 식성이 중년으로 구차화되어 동성애자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B형은 정상적이었으며 결혼도 하고 애정 관계도 무척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자꾸 야동을 보곤 했는데 좀 더 색다른 것을 찾다가 게이 포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형은 그것을 보며 자해행위를 알고 점점 동성애 섹스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동성애자 세계에 발을 디디게 되었고 부인과 이혼하고 게이바에서 만나던 남동생을 애인으로 들 만큼 그는 동성애가 주는 자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식성은 귀여운 느낌을 주는 연하의 남자였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해온 대학생 C는 고등학생 때문에 부모님이 PC 음란 사이트를 막아 놓아 볼 수 있는 것이 게이 사이트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는 한 번도 동성애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게이 포르노를 보다가 그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동성애의 자국에 크게 휘둘려 버렸습니다. 그는 동성애자 세계에 있으면서도 이성애자였던 과거의 자신을 그리워하였습니다. 이런 동성애가 정상입니까? 수면실에서 중년에게 동성 체험을 하고 중성만 찾아다니는 동성애가 과연 정상입니까? 제가 식성을 벗어나고 이성애자들의 사랑의 방식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좀 힘들었습니다. 그동안처럼 식성을 통한 관계가 아니라 진실로 마음을 나누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음을 열고 애정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동성애자의 사랑은 결코 정상적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의 애정 관계가 대부분
짧은 것은 성적 모티브가 이들 관계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탐하는 기간이 끝나고 다른 공감대가 없으면 그들은 쉽게 헤어집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많은 커플이 이번만큼은 오래 만나자고 다짐을 해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네 번째, 성별 실태. 동성애자 찐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상가 지하나 외진 곳에 간판도 없이 주로 새벽에 영업하기 때문에 근처 상인들도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동성애자들은 이곳에서 식성에 맞는 사람을 찾아가 하룻밤에 수차례 여러 명과 성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항문 섹스 후에 나온 여러 가지 분비물 등을 입장할 때 주는 수건으로 닦거나 침대에 이불 베개에 닦습니다. 아침이 되면 온 방은 이러한 수건들과 피와 대변이 묻은 콘돔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찐방이 서울에만 여러 군데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찐방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이성애자들의 업소에 비하여 극히 음란한 동성애자만 간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수의 동성애자들이 찐방을 이용합니다. 동성애자 카페에 들어가셔서 자유 게시판에 찐방, 사우나 등을 검색해 보세요. 그곳 무용담들이 수두룩하게 검색될 것입니다. 댓글까지 보시면 아주 많은 이들이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찐방을 통하여 무작위로 퍼지는 성병입니다. 실제 여성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는 상대방이 성관계 도중 콘돔을 슬쩍 빼어버릴까 봐 매우 걱정합니다. 에이즈에 걸린 동성애자가 보복 심리로 콘돔에 구멍을 뚫어오는 경우도 있고 관계 도중 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콘돔만으로 에이즈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찐방에 출입하는 유부남 동성애자의 경우 부인까지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자들에게 골칫거리인 곤지름, 항문 사마귀 외 임질, 매독 등을 쉽게 걸립니다. 또한 처음 찐방에 발을 들인 사람은 그곳을 주로 자주 이용하는 동성애자, 이들 중 에이즈 환자도 많이 있습니다. 에게 티켓이 됩니다. 자, 대부분 나이가 어린 동성애자이므로 그곳 실정을 잘 모르고 호기심에 와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경험 많은 능글능글한 동성애자들에 의해 에이즈를 비롯해 여러 성병에 감염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항문 첫날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들도 젊은 나이에 에이즈에 걸렸어요. 하지만 찐방을 여전히 다니면서도 절대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아요. 찐방 인근 주민은 동네 에이즈 제조 공장이 있는 줄도 몰라요. 항문 성교를 하면 성병 감염률이 현저히 높을 뿐만 아니라 항문이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변 능력이 떨어지기에 변이 묽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항문이 늘어나면 변이 나오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변이 나오려고 할 때 빨리 화장실에 가지 않으면 항문 관략근이 조여주지 못하므로 배변을 그대로 줄줄줄 흘리게 됩니다. 동성애자 연예인 홍 누구는 KBS 인터뷰에서 본인은 하루에 12번에서 15번 화장실을 가고 한 번 가면 약 10분씩 있다고 합니다. 즉 하루에 2시간 내지 2시간 반을 화장실에 보냅니다. 아유, 그러면 일할 시간이 없네. 늘어난 관략근은 줄어들지 않으며 평생 치료가 안 됩니다. 아유, 나이가 들수록 항문의 힘은 더 빠져 증세는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동성애자 세계에서는 이러한 것에 거의 주의를 주지 않습니다. 창피함으로 숨깁니다. 그리고 쾌감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절대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학문 성교를 계속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에이즈는 오히려 작은 문제일 뿐입니다. 육체 파괴, 영혼 파괴 다 파괴되네요. 자, 5번째. 군대 내 동성애 위험성. 제가 아는 한 동성애자는 군대에서 동성애를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 고참이 자는 도중에 자신의 성기를 만졌으나 그는 부하인 자신의 처지에서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과정이 수차례 반복되면서 자신도 고참의 성기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등병이라는 어려운 속에서 고참의 편에도 좋았습니다. 점차 성접촉은 대담해졌고 동성애 성기를 통한 자극이 완전히 각인되어 그는 제대 후 자신을 기다렸던 여성과 헤어지고 동성애자 세계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자, 이 사례에서 보듯이 군대의 엄격한 상하 계급 구조 특성상 고참이 동성애 성향이 있을 경우 내무반 내에서 수많은 하급자들을 성추행, 성폭행하는 것이 용이하고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 부대 내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동성애와 에이즈가 급속하게 확산될 것입니다. 또 소대장과 일병 땡땡땡 누구가 애인 관계 더라 하는 식의 소문이 군 내 퍼진다면 군 사기는 떨어지고 군 기강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6번째, 동성애 치료. 저의 경우 치료한 지 4년 정도 됐을 때 식성을 비롯하여 남성에 대한 성집착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식성에서 해방된 것이 지금도 감격스러웠습니다. 동성애는 극복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중독 치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치료를 계속 해 나갔을 때 동성애 욕구에 대한 내부 균열이 진행되었고 거대 빙산이 붕괴되는 것처럼 때가 되면 급속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늦게 동성애를 배운 사람은 이 과정만 극복해도 정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남성성이 훼손되고 여성성이 채워진 동성애자는 식성치료 후 본질적인 동성애 치료인 남성성 회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남성을 통해 남성성을 갈구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에게서 남성성을 채우고자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관심이 없던 격렬한 스포츠나 축구, 족구에 관심을 갖게 되며 남성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7. 글을 마치며 동성애자들은 식성을 입에 달고 살지만 대통령님, 법무부 장관님, 국가인권위원장님, 국회의원님들은 한 번이라도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동성애자 인권을 지지하는 많은 일반인들은 이러한 실태는 거의 모르며 그저
감성적으로 동성애를 인권으로 인식하고 지지하는 실태입니다. 실제로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한 아버지의 블로그에서 댓글로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는 동성애자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제가 당신의 아들이 동성애자가 되어 여자같이 행동하고 종로 나가서 다른 남자와 항문 섹스를 해도 좋으냐?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동성애를 지지하지. 만약 그것이 자신의 아들, 딸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또 다른 것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동성애 반대자들도 동성애자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성애에 대한 미화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통과된다면 그들이 식성이 없어지고 찐방이 사라지며 항문 섹스를 안 하겠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합법적으로 이 사회에 끌어들이겠다는 것이 됩니다. 단순히 그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법이 아니라 더 이상 동성애의 문제점을 비판할 수 없고 치료할 길도 막히게 됩니다. 치료받기를 갈망하는 동성애자들, 청소년들, 그들 부모의 눈물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위에 동성애를 강압적으로 올려놓는 법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의 모든 부작용을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늙은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젊음의 때가 가고 30대, 40대가 넘어 식성 경쟁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면 동성애자들은 그 후로 가족도 없이 절대 고독과 외로움에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늙은 동성애자는 서로 애기 안 해도 누가 에이즈에 걸렸는지 잘 압니다. 하지만 젊은 동성애자나 일반인에게 이런 것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동성애자들이 제시하는 동성애자로서 멋지게 사는 자들의 사례에 쏙지 마십시오.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말마다 찐방을 헤매고 항문이 다 늘어난 변을 질질질질 흘리고 성병의 고통과 계속되는 공포에 시달리며 결국 에이즈나 각종 질병으로 생을 마감하는 많은 동성애자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시간과 환경이 결국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은 절대 인권이 아니며 인권법으로 해소할 수 없습니다. 실상은 이러한데 동성애자 결혼제도, 이방제도, 차별금지만 해놓으면 인권법입니까? 동성애를 치료하고 그 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진정 그들을 위한 인권 아닐까요? 적어도 국민들이 동성애가 무엇인지, 동성애자들이 실태가 어떠한지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동성애로 진통을 앓고 있는 서구 사회를 모델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건강하고 밝은 나라가 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한국이 되어야 합니다. 동성애자에서 전향한 김정현 올림. 여러분이 읽기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잘 깨닫고 적극적으로 차별금지법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관심하면 우리나라가 다 병들어 일할 사람도 없고 인구가 다 삭제되며 자유 대한민국이 사라집니다. 동성애가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입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만나서 충만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가득하라, 많은 자손을 낳아라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 내일이 명절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명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명절, 서로 화목한 명절, 기쁨이 가득하는 명절, 감사한 명절, 그런 명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